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나이 들면서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게 점점 더 걱정되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창문을 열 때마다 미끄러질까봐 조마조마한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나이 들면 우리 몸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게 되고 주변 환경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니어 가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왜 이게 중요한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면 이런 위험들을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 게 필수예요. 마냥 무시해버리면 작은 사고가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시니어 가정을 위협하는 4가지 위험 요소와 그에 맞춰 독립을 지키는 6가지 해결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이 팁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일상이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위험 요소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위험 요소는 바로 미끄러짐과 낙상이에요. 제가 왜 이걸 먼저 말하는지 아세요? 나이 들면서 균형 감각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게 집안에서 가장 흔한 사고 원인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부엌에서 물이 흘러 바닥이 미끄러워지거나, 거실에 놓인 러그가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분이 계단에서 미끄러지신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 후로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골절이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게다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도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 가족들이 도와주러 오게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30%가 넘는 분들이 매년 낙상으로 인해 부상을 입으신대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집안에 작은 것들이 쌓여서 위험을 키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동네 어르신 한 분은 욕실에서 샤워하다가 미끄러지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바닥에 비닐 매트를 깔아놓으셨는데, 그게 오히려 물에 젖어서 더 미끄러워졌대요. 이처럼 일상적인 행동이 위험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실천하기 쉬운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집안의 바닥을 항상 청소하고 미끄러운 부분을 제거하세요. 예를 들어, 부엌이나 욕실에 고무 매트를 깔아보세요. 이 매트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물이 흘러도 미끄럽지 않게 해줘요. 제가 추천하는 건 홈플러스나 이마트에서 파는 안티슬립 매트예요. 그 다음으로 가구나 러그를 재배치해보세요. 발에 걸릴 만한 물건들을 치우는 거죠. 만약 계단이 있으면 손잡이를 꼭 설치하세요. 저는 제 집에 손잡이를 달았는데 이제 계단 오르내리는 게 훨씬 안심돼요. 또 하나, 신발을 신고 집안을 다니는 습관을 들이세요. 슬리퍼 대신 가벼운 운동화나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정말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슬리퍼를 신는 대신
바닥에 안전한 신발을 준비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미끄러짐 사고가 50%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게다가 정기적으로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요가나 태치 같은 간단한 운동이 좋아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동영상이 많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영상으로 시작해보면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 모든 걸 실천하면 여러분의 집이 훨씬 안전해질 거예요. 제가 이 방법들을 써보니 정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자, 이제 이 첫 번째 위험 요소를 잘 이해하셨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죠? 이제 두 번째 위험 요소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금전 사기예요. 나이 들면 은퇴 후 생활비를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기꾼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전화로 은행에서 문제가 생겼으니 돈을 이체해달라고 하거나 인터넷에서 가짜 투자 상품을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어르신이 이런 사기에 당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은행 계좌를 확인하다가 사기꾼의 말에 넘어가서 큰돈을 잃으셨어요. 그 후로 정말 후회하시며 왜 그럴 생각을 했을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시니어 가정을 위협하는지 생각해봐요. 나이 들면 경험은 많아지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취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젊은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다루지 못하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쉽죠. 게다가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저축한 돈을 잃으면 가족에게 의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경찰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사기 피해자 중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 뒤에 사람들의 고통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마을에서 한 어르신이 메일로 온 가짜 상품권에 속아서 카드를 입력하신 적이 있어요. 그 후로 계좌가 털려서 생활이 어려워지셨어요. 이런 사례를 보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요. 이 두 번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화나 메일에서 의심스러운 내용이 오면 절대 응답하지 마세요. 은행에서 확인해달라는 연락이 오면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자녀에게 전화해서 의심스러운 메일을 보여주세요. 그럼 그들이 도와줄 거예요. 또, 인터넷 뱅킹을 할 때는 항상 보안 코드를 사용하세요. 스마트폰에 보안 앱을 깔아보세요. 카카오뱅크나 신한은행 앱에 있는 기능들이 정말 유용해요. 제가 써본 바로는 로그인을 할 때마다 추가 인증이 있어서 안심이 돼요. 게다가 정기적으로 계좌를 확인하세요. 매월 말에 은행 앱으로 잔고를 점검하는 거죠. 만약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이게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실천하면 습관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매주 토요일에 계좌를 확인하는데 그 덕분에 작은 문제도 미리 잡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사기 예방 세미나에 참여해보세요.
동네 경로당이나 지역센터에서 자주 열리거든요. 거기서 전문가들이 팁을 알려주니까 가볍게 다녀보세요. 이 방법들을 따르면 금전 사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거예요. 제가 이걸 실천한 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위험 요소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고립과 외로움이에요. 나이 들면 친구나 가족이 멀어지기 쉽잖아요. 자녀들이 독립해서 멀리 가버리면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죠. 이게 왜 위험한지 설명해 볼게요. 고립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생기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기 쉬워져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매일 집에 혼자 계시다 보니 말할 상대가 없어서 점점 기운이 없어지셨어요. 결국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 발견됐대요. 이게 시니어 가정을 위협하는 이유는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도 마음이 외로우면 그게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25%가 고립감을 느끼신다고 해요.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외로움이 지속되면 영양 불균형이나 운동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건강을 해치죠.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 어르신이 매일 문을 닫아 걸고 지내시는데 그분은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고립이 일상화되면 정말 위험해요. 이 세 번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매일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예를 들어, 이웃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만나보세요. 동네 산책 모임이나 커뮤니티 센터에 가보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가까운 공원에서 어르신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외로움이 사라져요. 또 기술을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해보는 거죠. 카카오톡이나 줌 앱을 써서 자녀와 매일 채팅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앱을 설치한 후 자녀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럼 금방 익힐 수 있어요. 게다가 취미 활동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가르닝이나 책 읽기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집 근처 도서관에서 무료 수업이 많아요. 제가 참여해본 바로는 그런 활동이 기분을 좋게 해줘요.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키워보세요. 개나 고양이가 있으면 매일 산책하러 나가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외출이 늘어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고립감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높아질 거예요. 제가 이걸 해보니 매일이 더 즐거워졌어요. 이 세 가지 위험 요소를 살펴보니 시니어 가정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실감되시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부분에서 시니어 가정을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 요소를 함께 살펴보았죠? 미끄러짐과 낙상, 금전 사기, 그리고 고립과 외로움으로 인해 우리 일상이 얼마나 위협받을 수 있는지 실감하셨을 거예요. 이 모든 걸 겪다 보니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매일 아침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면서 몸과 마음이 더 약해지기 마련인데 그런 때일수록 작은 루틴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시니어분들을 위한 오골 모닝 루틴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루틴들은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추천하는 것들이에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의 안정과 독립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위험 요소를 이야기하다 보니 여러분께서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일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오골 모닝 루틴은 바로 그걸 돕기 위한 거예요. 이 루틴들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처럼 우리 몸과 마음을 깨우는데 딱 맞는 활동들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그중 두 가지를 자세히 다뤄보겠어요.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부드러운 산책의 이점과 팁을 공유할게요. 이 루틴들을 매일 실천하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를 충전하며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루틴, 건강한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골 모닝 루틴은 건강한 아침 식사예요. 나이 들면서 식습관이 정말 중요해지죠. 젊을 때는 가벼운 아침으로도 버틸 수 있었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몸이 영양을 더 필요로 해요.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거나 피로가 쌓여서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분이 아침을 걸으시다 보니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셔서 계단에서 넘어지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후로 아침부터 제대로 먹어야겠다고 결심하셨고, 이제는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며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이처럼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의 에너지 원천이자 안전한 하루를 위한 기반이에요. 그렇다면 건강한 아침 식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나이 들면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 우유나 유제품,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포함하세요. 예를 들어 간단한 아침 메뉴로 요거트를 곁들인 바나나와 통곡물빵을 추천해요. 이게 왜 좋을까요?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어서 장 건강을 돕고,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켜줘요. 제가 매일 아침 먹는 메뉴는 바로 이거예요. 집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요거트가 부담스럽다면 따뜻한 우유에 시리얼을 넣어 먹어보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소가 풍부해요. 홈플러스나 마트에서 파는 시리얼 중에서 설탕이 적은 제품을 고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오트밀 시리얼이에요. 물에 불려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또 하나, 아침 식사 시 주의할 점은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피곤해질 수 있어요. 60대 이상 분들은 위장이 약해지기 마련이니 한 끼를 30분 정도에 마무리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쯤 일어나서 7시 30분에 식사를 끝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실천하는 방법은 식탁에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전날 저녁에 과일과 빵을 챙겨두면 아침에 바로 먹을 수 있죠. 게다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잔에 물을 마시면 몸에 수분을 보충하고 변비 예방에 좋아요. 실제로 건강 전문가들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8잔의 물을 마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아침에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 피부가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쳐요. 이 루틴을 실천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건강한 아침 식사는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해요. 나이 들면 기억력 저하가 걱정되는데 영양이 풍부한 아침 식사가 그걸 막아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메가3가 들어간 음식, 라이크 생선이나 아마씨를 추가하면 뇌 건강에 더 좋죠. 제가 최근에 시도한 건 아침에 계란 프라이를 넣은 샌드위치예요. 계란은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간단한 레시피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시니어 건강 아침 식사 키워드로 검색하면 5분 만에 할 수 있는 영상이 많아요. 이 루틴을 매일 지키다 보면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낙상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제가 이걸 실천한 지 몇 주 만에 몸이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침 식사가 안전한 생활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굿모닝 루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부드러운 산책이에요. 나이 들면서 운동이 점점 중요해지죠.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해요. 부드러운 산책은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키우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왜 이걸 아침 루틴으로 추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산책하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줄고 혈압도 안정되거든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하시는데 그분은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반대로 산책을 안 하시던 분들은 종종 피로가 쌓여서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시더라고요. 이 루틴은 고립과 외로움 같은 위험 요소를 극복하는 데도 딱 맞아요. 사람들을 만나거나 자연을 보며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죠. 부드러운 산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강도를 조절하세요. 60대 이상 분들은 한 번에 20-30분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너무 빨리 걷지 말고 천천히 산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 근처 공원이나 동네 길을 따라 걸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코스는 평평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곳은 피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을 고르세요. 만약 계단이 있으면 손잡이를 잡고 오르내리세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은 8시쯤 집에서 나가서 30분 정도 걸은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해요. 미끄럼 방지 신발이나 운동화를 준비하세요. 이마트에서 파는 쿠션 신발이 정말 좋아요. 발이 편안하면 산책이 더 즐거워져요.
산책 중에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있어요. 먼저, 날씨를 확인하세요. 비가 오거나 미끄러운 날은 피하는 게 좋아요. 만약 비가 오면 실내에서 가벼운 산책을 대체하세요. 예를 들어,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복도 산책을 해보세요. 또, 혼자 산책하는 게 불안하다면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어르신 모임이 있어서 매일 아침 같이 걸어요. 그 덕분에 대화도 나누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어요. 만약 자녀가 멀리 사신다면 스마트폰으로 위치 공유를 해보세요. 카카오맵 앱을 쓰면 가족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복잡할 수 있지만 한 번 익히면 편해요. 이 루틴의 이점은 정말 많아요. 부드러운 산책은 심장 건강을 돕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나이 들면 관절이 뻣뻣해지기 쉬운데 매일 걷는 게 그걸 예방해요. 게다가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가 강해지죠. 제가 산책을 시작한 후로 피로가 줄고 수면도 좋아졌어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도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일 30분 산책을 추천하세요. 통계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산책하는 어르신들은 낙상 위험을 40%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이 산책 중에 균형 감각을 키우는 연습을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계단 오르내리는 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만약 더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산책 도중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가하세요. 팔을 흔들거나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시니어 산책 스트레칭 영상을 찾아보세요.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세 번째 굿모닝 루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 루틴에서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산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이 다음 루틴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스트레스나 걱정이 쌓이기 쉽죠. 특히 시니어 가정에서 고립과 외로움, 혹은 일상에 작은 불안이 쌓이면 하루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세 번째 루틴은 감사의 마음 기르기예요. 이건 매일 아침에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습관으로 제가 직접 해본 바에 따르면 정말 마음이 안정되더라고요. 왜 이 루틴이 중요한지 말씀드리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일상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아침 감사의 일기를 쓰시기 시작하신 후 우울증이 사라지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지셨어요. 이 루틴은 고립과 외로움 같은 위험 요소를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먼저,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정도를 들여서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 잠을 잘 잤어요. 창밖에 햇살이 따뜻해요.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요처럼요. 제가 추천하는 건 작은 노트나 공책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메모장으로 충분해요. 만약 쓰는 게 불편하시면 스마트폰의 메모 앱을 사용하세요. 카카오톡이나 기본 메모 앱에 적어두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죠.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은 침대 옆에 노트를 놓아두고 일어나자마자 적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쌓이기 쉬운데 감사를 표현하면 뇌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실제로 심리학자분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매일 감사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해요. 제가 이걸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매일의 작은 기쁨을 느끼며 외로움이 덜해졌어요. 또 하나, 이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가족이나 이웃과 공유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전화해서 오늘 감사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소통을 만들어주고 고립감을 줄여줄 거예요. 만약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동네 커뮤니티나 온라인 그룹에서 공유할 수 있어요. 제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에서 어르신들이 서로 감사의 말을 나누는데 그게 정말 따뜻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 루틴의 이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일상에서 주의력이 높아져서 낙상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제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 계단을 오를 때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 이 습관을 들이면 하루가 밝게 시작될 거예요. 이제 네 번째 굿모닝 루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간단한 명상과 호흡 운동이에요. 나이 들면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해지죠. 특히 금전사기나 일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이 쌓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고가 날 위험이 커져요. 명상은 그런 불안을 진정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가 왜 이걸 추천하는지 말씀드리자면 매일 아침에 10분 정도 명상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몸의 긴장이 풀리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명상을 시작하신 후 수면이 좋아지면서 일상생활이 더 안전해지셨어요. 이 루틴은 고립과 외로움, 그리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딱 맞아요. 왜냐하면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외부 환경에 덜 휘말리게 되니까요. 명상과 호흡 운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시작하세요. 침대에 기대거나 의자에 앉아도 돼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기본 호흡부터요. 예를 들어 숨을 들이마실 때는 4초, 멈추는 4초, 내쉬는 4초처럼 세면서 하세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볼게요. 호흡을 조절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몸이 이완되거든요. 유튜브에서 시니어 명상 영상을 찾아보세요. 제가 자주 보는 영상은 10분짜리 안내 영상이에요. 거기서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만약 처음이라서 어색하시면 눈을 감고 나는 안전하고 건강해라는 말을 반복해보세요. 이 긍정적인 암시가 마음을 강하게 해줘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은 아침 식사 후에 10분 동안 명상을 해요. 그 후에 산책을 나가면 더 효과가 커요.
이 루틴의 이점은 정말 크죠.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뇌 기능이 좋아져서 기억력도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 들면 건망증이 걱정되는데 이 습관이 그걸 막아줘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명상을 추천하시는데 그 이유는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명상을 시작한 후 감기에 덜 걸리고 에너지가 넘쳐요. 게다가 이 루틴은 금전 사기 같은 위험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명상이 집중력을 키워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더 잘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만약 더 발전시키고 싶다면 앱을 사용하세요. 인사이트 팀에 같은 앱의 시니어용 명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에 5분부터 시작하면 금방 적응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 루틴을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건 안전한 하루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고올 모닝 루틴을 소개할게요. 이건 하루 안전 계획 세우기예요. 나이 들면서 일상의 작은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미끄러짐이나 사기 같은 요소를 피하기 위해 매일 아침에 계획을 세우면 독립적인 생활이 더 수월해지죠. 제가 왜 이걸 마지막 루틴으로 꼽는지 말씀드리자면 이 습관이 다른 루틴들을 연결해주고 전체적인 안전을 강화해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아침 계획을 세우시기 시작하신 후 낙상 사고가 줄었고 마음이 안정되셨어요. 이 루틴은 4가지 위험 요소를 모두 다루는 종합적인 해결책이에요. 하루 안전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간단한 목록을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부엌 청소하기, 은행 앱 확인하기, 이웃과 통화하기, 운동시간 정하기처럼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메모장에 적는 거예요. 스마트폰 캘린더 앱을 사용하면 더 편해요. 카카오 캘린더나 구글 캘린더에 일정을 입력하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계획을 세우면 일상이 구조화되어서 실수할 확률이 줄어요.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는 손잡이를 잡는다는 메모를 해두면 그걸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은 커피를 마시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후에 다른 루틴을 따라가면 하루가 잘 흘러가요. 계획 세우기 시 주의할 점은 과도하게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60대 이상 분들은 필요를 고려해서 3-5개 항목으로 제한하세요. 예를 들어, 첫째, 아침 식사 후 산책, 둘째, 감사 일기 쓰기, 셋째, 은행 확인처럼요. 이 루틴의 이점은 안전뿐만 아니라 성취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매일 계획을 완수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계획적인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은 불안이 30% 줄어든다고 해요. 제가 이걸 실천한 후 매일의 작은 성공이 모여 독립적인 삶을 지킬 수 있었어요. 만약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자녀와 함께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럼 더 안전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이 루틴으로 하루를 마무지며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세요.
이 골 모닝 루틴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느껴지시나요? 건강한 아침 식사, 부드러운 산책, 감사의 마음 기르기, 간단한 명상, 그리고 하루 안전 계획 세우기로 매일을 새롭게 시작하면 시니어 가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도 우리는 강하고 독립적일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해요.